오늘 두 번째 갑니다. 뭐냐면 사회집단과 사회조직이에요. 사회집단과 사회조직은 한편으로는 좀 암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학자들이 분리한 것을 한번 듣고 명확히 머릿속에 정확히 구분해서 암기까지 해두어야 되는 부분이죠. 네. 사회집단과 사회조직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냐면 이 사회집단은 모두 6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6가지. 분류기준 3가지에 따라서 한번 쓰면 접촉 방식에 따라서 1차 집단과 2차 집단으로 나누고요. 결합 의지에 따라서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나눕니다. 일단 이렇게만 써놓을게요. 소속감, 소속되어 있느냐 소속 또는 소속감에 따라서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사회집단 모두 6가지, 거기에 플러스 준거집단이 있어요. 이렇게 술술술술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회조직입니다. 사회조직은 여러분 공식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식 조직이 있으면 당연히 뭐 있겠어? 비공식 조직이 있겠지. 비공식 조직이 있어요. 그리고요, 자발적 결사체.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60페이지에 봐봐. 60페이지에 보면 사회집단하고 딱 나와 있지. 1번 사회집단하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사회집단의 종류들이 쭉 나와 있어요. 표로 이렇게 그려져서 나와 있습니다. 보이죠? 60페이지에. 그리고 61페이지에 준거집단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그다음에 61페이지 중간부터 봐봐. 사회조직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 60페이지, 61페이지의 내용, 사회집단과 사회조직 이렇게 2가지를 공부를 할 겁니다. 사회집단이나 조직이나 그게 그거 같은데 이 차이도 알아야 되겠죠? 시험 문제에 실제로 사회집단 찾는 수능 문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요, 보면 한번 볼래요, 여러분? 수능 출제 빈도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회집단과 사회조직. 무조건 확실하게 암기해 놓아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사회집단의 유형별 특징, 유형 4가지 플러스 준거집단이라고 했었어요. 사회조직은 그럼 집단과 어떻게 다른지, 공식조직, 자발적 결사체까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하고 61페이지야. 좋아요? 좋습니다. 일단 사회집단이 무엇인지 한번 써보도록 할까? 사회집단은 2명 이상, 이것도 중요하죠. 2명 이상입니다. 2명 이상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소속감을 가지고 소속감이나 또는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비교적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집합체. 2명 이상 지속적인 상호작용, 소속감, 공동체 의식 갖고 있을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시 2명 이상 소속감, 공동체 의식 갖고 지속적인 상호작용하는 것 이렇게 해서 나왔었죠. 그래서 실제 작년에 나왔던 수능 문제에 보면 여러분 영화를 보는 관객들 사회 집단일까 아닐까? 아닌 거지. 그쵸? 소속감 가지고 지속적인 상호작용 할 수 있다고 봐? 아닌 거죠. 2명 이상은 맞지만 또 이것도 나왔어요. 보조 출연자들. 보조 출연자들, 엑스트라 이렇게 얘기했었나요? 예전에? 예, 보조 출연자들 하면 사회 집단으로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들끼리 모여서 보조 출연자들의 이익 집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든다면 사회 집단이 되는 것이지만 이 자체로 봤을 때는 그냥 이 자체로 보고 교사들, 학생들, 군인들 이렇게 하면 사회 집단 아닙니다. 군인들 사회 집단 아닌 거지. 학생들 사회 집단 아닌 겁니다. 2명 이상 소속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얘네들 모두 사회 집단 아닌 걸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도 출제가 돼요. 이제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류 첫 번째 쿨리라고 하는 학자가 뭐에 따라서? 접촉 방식에 따라서. 아주 잘 알아둬야 되겠지. 접촉. 직접 접촉하느냐, 간접 접촉하느냐예요. 직접적인 접촉이 있고요. 간접적인 접촉이 있습니다. 접촉 방식에 따라서 했다고 했으니까 사회는 진짜 많은 사회 집단이 있고 인간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는 이 사회 집단에 소속되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사회 집단에 속해. 가족. 2명 이상 지속적인 상호작용, 우리 가족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 가지고 있으니까 가족도 사회 집단인 거거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족부터 친구 집단, 학교, 막 이런 많은 사회 집단에 속해요. 쿨리라는 학자는 그 많은 사회 집단을 바로 이 접촉 방식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로 나눈 거지. 어떤 집단은 보니까 직접 접촉하고 어떤 집단은 보니까 간접 접촉하더라 해서 나눈 겁니다. 그럼 직접 접촉하면 이게 직접? 아닌 거 알죠? 그렇죠? 직접 접촉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야. 여기 써 있어. 인간관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거. 너무 보고 싶고 다른 이유가 없어. 여러분의 가족이 그렇고요. 여러분 친구들 모임이 그럴 거야. 그냥 그 애를 만나고 우리 가족인 그 자체가 목적인 거. 그게 바로 직접 접촉입니다. 간접 접촉은 뭘까?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적인 접촉하는 거. 지금 카메라 감독님하고 나 만난 거. 이런 게 바로 간접 접촉입니다.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만난 거예요. 이게 간접 접촉. 그래서 이러한 간접 접촉을 2차 집단이라고 말하고 직접 접촉을 1차 집단이라고 말합니다. 어렵지 않죠? 네,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집단은 대표적으로 가족이 그렇고 또래 집단이 그렇죠. 다른 게 목적이 없어. 이 인간관계 자체가 목적이야. 따라서 이 안에서는 도덕, 윤리, 관습, 비공식적 규범을 통해서 통제합니다. 뭔가 법이나 규범이나 규칙을 만들어 놓고 통제하지 않잖아요. 개인의 인성이나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죠. 바로 연결해서 보면 되겠고 2차 집단은 간접적인 접촉,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적인 그래서 회사, 시민단체, 정당, 회사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회사는 법률이나 규칙 등 공식적인 규범, 여기 있죠? 공식적인 규범을 통해서 통제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다가 막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상해졌어요. 네. 그러면 여기 있는 구성원 모두가 다 징계위원회 끌려가고 막 무슨 규칙이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대 이후 점차 그 수가 증가하고 2차 집단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많은 집단들이 나타나니까 시민단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봤습니다. 1차, 2차 됐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시면 그 1차 집단을 쿨리는 1차 집단 원초 집단이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원초 집단이라고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 한번 읽어보면 이거 어디냐면 여러분 60페이지 맨 위에 작은 글씨로 있습니다. 비교적 규모가 작아요. 그리고 여러분 볼까? 친밀한 인간관계 및 집단에 대한 구성원의 강한 일체감 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 집단. 쿨리는 이러한 사회 집단이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에 기초한 상호작용이 중심이 된다.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는 뭘까? 뭐 사랑받고 뭐 먹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그런 원초적인 욕구에 기초한 상호작용이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원초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집단, 원초 집단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근원이 되는 그 다음에 볼까요? 이제 테니스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테니스라고 하는 학자고요. 테니스라는 학자는 결합 의지에 따라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구성원들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지, 본질 의지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우면 여기 있어요. 자연 발생적. 그로 형성되면 결합의지 공동사회라고 불렀고요. 그리고요, 여기 구성원들의 선택적 의지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우면 인위적으로 형성된 거. 그렇다면 이익사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공동사회를 줄여서 공동체, 이번 교과서 교육과정 바뀌면서 이익사회는 결사체라고 하기도 합니다. 결사체. 공동사회는 뭐가 있을까? 공동사회는 구성원들의 본질 의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거, 당연히 가족, 또래 집단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뭐 결합 자체가 목적으로서 친밀하고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익사회입니다. 이익사회는 인위적으로 만든 거야. 회사 그렇지, 그쵸? 그 다음에 각종 동호회 일부러 만든 거지. 동호회, 배드민턴 동호회 이런 거 일부러 만든 겁니다. 여러분 밴드 동호회 일부러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익할 때 이 이익은 이익을 도모하다 그럴 때 이익, 영리를 추구하다 그런 이익이 아닌 거야. 인위적으로 만든 건 다 이익이라고 부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시민단체도 이익사회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인위적으로 만든 거. 그래서 이해타산적이고 수단적인 관계가 중심이 되는 사회 집단이 많지만 친목 도모나 전인격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사회 집단도 있을 수 있는 거지. 여기 동호회도 있고요. 그렇죠? 네. 꼭 이해타산적이고 수단적인 관계만 나타나는 것은 아닌 거죠. 인위적으로 형성된 것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질 의지와 선택 의지라고 하는 말 좀 어려워서 역시나 여러분 왼쪽에 부연 설명되어 있는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욕구에 기초한 의지로서 타인과의 공감 욕구, 소속 및 애정 욕구 등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 본질 의지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꼭 외울 필요는 없고 본질 의지에 기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다라고 하면 공동사회. 이와 달리 선택 의지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로서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 자아 실현 등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 선택적 의지, 내지는 인위적으로 형성된 집단 이렇게 연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기 개념 플러스 이 자료가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앞에 두 가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공동사회가 가족, 그쵸? 그리고 가족은 1차 집단. 그러면 1차 집단이 공동사회, 2차 집단이 이익사회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분류 기준이 다른 거야? 학자가 다르잖아. 학자가 다른 분류 기준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1차 집단이 공동사회, 2차 집단이 이익사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네, 여기 보다시피 이익사회인데 1차 집단의 성격이 강한 것도 있거든. 한번 볼까요? 이익사회 중에서 동호회는 어때?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든 거니까 이익사회야. 이익사회. 인간관계, 그러나 동호회는 인간관계 지향적인 사회 집단입니다. 이러한 사회 집단은 현대사회에서 공동사회의 기능과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익사회라고 한 거지. 인위적으로 선택의지에 따라서 만들면 이익사회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회 집단을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은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동호회와 같은 친목단체는 결합의지에 따르면 인위적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익사회에 해당이 되지만 여기서 사람 관계가 막 수단적이고 형식적이고 막 그럴까? 그렇지 않지. 접촉 방식에 따르면 대면적이고 친밀한 그런 관계가 오히려 더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1차 집단의 특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개념 플러스 이 자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학생들이 많이 착각하기 때문이야. 1차 집단이면 공동사회야. 2차 집단이면 이익사회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오히려 이익사회 안에서는 2차 집단의 성격을 갖는 것도 있지만 1차 집단의 성격을 갖는 동호회 같은 것도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소속감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야. 소속감에 따라서. 그래서 개인이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강한 소속감, 일체감, 애착심을 나타내는 거. 여러분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속해 있고 소속감이 있어야 돼. 그걸 바로 내 집단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리고 소속된 집단이 반드시 내 집단인 것은 아니고 이것도 중요하죠. 여러분이 어떤 대학을 갔어요. A대학을 갔어요. 소속됐지. 등록금 다 냈으니까. 그런데 소속감 하나도 안 느껴. 한 학기만 다니고 나 여기 나 때려칠 거야. 나 더 좋은 데 갈 거야. 만약에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내 집단은 아닌 거지. 소속 집단이지만 내 집단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나와 있고요. 내 집단 의식은 개인의 자아 정체성, 집단에 대한 헌신적인 태도 등에 강한 영향을 미치죠. EBS 저의 내 집단. 네. 저의 자아 정체성을 설명할 때 EBS를 가지고 설명하고 이 조직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지. 그치? 네. 그 다음에 우리 학교, 우리 가족. 그 다음에 있습니다. 외집단. 외집단. 개인에 속해 있지 않고 여기 속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질감, 배타적 감정 또는 적대감 등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속해 있지 않은 모든 사회가 또 외집단은 아닌 거예요. 예. 저 KBS, 저 속해 있지 않거든요. 적대감, 이질감 막 속해 있지 않다고 해서 다 외집단은 아닌 거야. 이것도 대비해서 알아둬야 되겠지. 네. 외집단에 대한 경쟁의식이나 적대감은 내 집단 의식 강화에 기여할 수 있죠. 외집단, KBS 적대적이야. 그러면서 우리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지. 됐습니다. 여러분 내 집단 의식 형성 과정과 영향이라고 하는 개념 플러스 자료 여러분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려운 자료는 아닙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정말 안 어려워요. 기준과 근거가 되는 집단. 예, 그래서 준거 집단입니다. 개인의 가치관 및 신념을 형성할 때 기준으로 삼거나 또는 근거로 삼는 집단. 그래서 준거 집단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준거 집단과 소속 집단이 일치하는 경우 너무 소속 집단에 대해서 만족감이 높겠죠. 나 어떤 S대 갈 거야. 그런데 소속했어. 완전 만족감 높은 거죠. 불일치할 경우는 어떨까요? 준거 집단은 S대야.
그런데 내 소속 집단은 거기 아니야. 저런 애들은 다 S대 갔는데 나랑 비슷하게 놀았었는데 상태적 박탈감 느끼거나 하겠지? 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요. 자, 사회 조직이 있습니다. 사회 조직. 사회 조직은 사회 집단 중에서 무서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직 이렇게 돼 있잖아. 사회 집단, 가족도 사회 집단이고 또래 집단도 사회 집단이야. 근데 가족이나 또래 집단 그렇게 무섭지 않죠. 그런데 회사나 학교는 무섭지. 바로 그런데. 그래서 회사나 시민단체 정당과 같이 여기 나와 있어. 사회 집단 중에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사회 집단에 속해. 그 목표와 경계가 명확하고 목표가 뚜렷해. 회사. 어떤 이윤을 추구하겠다. 과업 수행을 위한 구성원들의 지위와 역할이 뚜렷하게 나누어져 있어. EBS 교육 콘텐츠 생산, 지위와 역할이 다 나누어져 있죠, 여기. 그리고요, 규범과 절차가 체계화되어 있는 조직이야, 조직. 사회 집단 중에서 일하는 곳을 사회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 조직이 공식 조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위와 역할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고 여기 쓴 거 그대로 나와 있어. 과업 지향적이고 당연히 수단적인 인간관계 등이 나타나고 공식적인 규범에 따라서 통제가 이루어지고 또 공식적 목표 달성을 기준으로 해서 구성원들을 평가합니다. 무서운 데야.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죠. 그리고요. 공식 조직 나왔습니다. 공식 조직. 공식 조직. 공식 조직 지금 설명한 사회 조직하고 똑같은 말이야. 사회 조직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조직 이꼴 공식 조직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사회 집단 중에서 무서운 애들. 과업이 뚜렷하고 지위와 역할이 나누어져 있고 성과 여부에 따라서 평가하는 그런. 그 다음에 여기 잘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비공식 조직이에요. 비공식 조직은 사내 동호회와 같이 회사 내 동호회와 같이 하나의 공식 조직의 구성원들이 자아 실현, 친밀한 인간관계 형성 등과 같이 공통의 관심사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결성한 거야. 이걸 바로 비공식 조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내 동호회, EBS 배드민턴 동호회, 그다음에 여러분의 학교, 교내 배드민턴 동호회, 탁구 동호회 이렇게 교내, 사내 이게 꼭 붙어야 됩니다. 왜? 하나의 공식 조직의 구성원들이 같이 만든 거거든. 그러면 순기능. 공식 조직의 구성원들의 사기를 증진시키고 그렇죠. 공식 조직 내에서 긴장감과 소외감을 완화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회사에서 앞에서도 봤잖아요. 회사 사장님이 화합을 위해서 저녁에 회식하고 등산하고 이런 것들 막 한다고 회사에서 많이 지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것들을 하면서 친해지면 아무래도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거든. 예. 그래서 여기 공식 조직의 구성원들의 사기를 증진시키고 친밀감을 증진시켜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반대 측면에서 효율성을 낮추기도 합니다. 구성원들이 비공식 조직의 목표나 비공식 조직 내에서의 사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거기서 친한 형님 아우 사이가 됐어. 거기서 친한 동생, 형, 오빠 사이가 막 됐어요. 그러면 그 사적인 인간관계가 좌우돼서 파벌을 형성하게 되면 효율성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양면이 다 있다는 거지. 비공식 조직이 활성화됐을 경우 공식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지만 파벌이 생기면 효율성을 낮출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반되는 두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 봐봐. 자발적으로 형성했다고 했어. 그래서 이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자발적 결사체라고 합니다. 자발적 결사체. 네, 자발적 결사체.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앞으로 와볼까? 여기 봐봐. 이거 비공식 조직이었어요. 하나의 공식 조직의 구성원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결성했대. 그러면 비공식 조직도 뭐에 속해? 자발적 결사체에 속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꼭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한 20분에 걸쳐서 이 내용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 제가 수능 개념 강의에서는 한 2시간 한 것 같아요. 예, 엄청 길게 얘기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많이 얘기를 했고요. 지금 압축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또 복습하고 점차 줄여가면서 하지만 자, 자발적 결사체예요. 자발적으로 결성한 거. 현대사회에서는 2차 집단의 비중이 커지지. 수단적인 만남. 그러면서 사람들이 소외감도 증가하게 되는 거야. 회사 다니고 그러면 진짜 수단적이고 형식적인 만남하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진짜 외롭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 와인에 관심 있어. 와인 동호회. 나 자전거 타면서 스트레스 풀어야 되겠어. 자전거 동호회. 이런 거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 분화로 인해서 이해관계가 다양화되고 복잡화되게 되었어요. 사회가 복잡화되면서 프로야구라고 하는 스포츠도 생기고 그런 프로야구 선수협의회 이렇게 영화를 찍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영화인협회 이런 거 생긴 거죠. 자발적으로 형성한 거야. 공통의 관심사에 따라서 사회 전체의 보편적인 이익 실현을 위해서 오늘날 오면서 미세먼지 심각해. 환경 보호를 위한 무슨 환경 시민 단체 이런 거 되겠죠. 그래서 각종 친목 집단들이 있고요. 동호회나 동창회야 이익 집단이 있고요. 이건 진짜 이익이야. 특수이익. 뭐 의사협회, 약사협회, 변호사협회 이런 거 시민 단체가 바로 자발적 결사체의 예입니다. 자발적 결사체는 자발적으로 결사했으니까 당연히 어떻겠어?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의 신념이 뚜렷하고 참여도가 높아요. 누가 강제로 시키는 거 아니거든. 그리고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는 아주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앞서서 봤던 자전거 동호회 또는 와인 동호회 이런 데선 가서 사람들 그거 같이 즐기면서 인간관계의 친밀 뭐 이런 것들을 꾀하는 거예요. 그런 집단들은 1차 집단의 성격이 강한 거지. 그치? 친목 집단. 그러나 이익 집단 시민단체는 어때? 특정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난 거지. 그래서 2차 집단의 성격이 강한 사회 집단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까지 쭉 느려뜨려서 살펴봤거든요. 이 내용 한 판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60페이지하고 61페이지에 걸쳐서 2페이지 본 거야. 60페이지는 사회 집단에 대해서 나와 있고 사회 집단은 2명 이상 소속감 맞죠? 지속적인 상호작용, 공동체의식, 지속적 상호작용 이 내용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관객들 이런 거 아니라고 했어요. 접촉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나눈다고 했지? 여기 종류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차, 그렇죠. 2차. 1차 집단은요? 직접 접촉해. 직접 접촉하고요. 그리고 2차 집단은요? 간접 접촉해. 그러면 간접 접촉한 게 무엇이냐? 수단적이고 형식적인 만남을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어떤 제재? 비공식적 제재. 도덕, 윤리 이런 거. 근데 여기서는요. 공식적인 규범이 좌우예요. 공식적 규범 이렇게 쓸게요. 좋아요. 여기 가겠습니다. 결합 의지에 따라서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나눠요. 이익사회 결사체라고 하기도 한다고 했어요. 공동사회는 본질 의지에 따라서 본질 의지는 뭐라고 했지? 자연 발생적인 거. 자연 발생적인 거. 그리고요. 이익사회는요. 선택 의지에 따라서. 선택 의지에 따라서. 이건 뭐라고요? 인위적인 거. 인위적.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익사회야. 사회. 나중에 이익집단 나오니까. 여기 시민단체도 이익사회고 학교도 이익사회야. 학교 이런 거 다 이익사회야.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만든 거니까. 헷갈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내집단하고 외집단으로 분류를 하죠. 그쵸? 내집단은 뭐야? 소속되어 있고 소속되어 있기만 하면 안 돼. 소속감도 느껴야 돼. 여기는요. 당연히 소속되어 있지 않는다고만 해서 외집단 아니야. 적대감, 이질감 이런 거 있어야 돼. 그래서 내집단은 자아정체성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아정체성. 시간이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사회 조직이야. 여러분 사회 조직 하면 뭐 생각하면 되냐면 사회 조직하면 공식 조직 생각하면 돼요.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공식 조직은 여기 사회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전체 요거를 사회 집단이라고 할게요. 사회 집단 중에서 요거 사회 집단 중에서 무서운 애들 얘네 어떻게 무섭냐면 과업이 명확합니다. 과업이 명확하고요. 그리고 지위와 역할이 딱딱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규범에 따라서 제재와 보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조직을 바로 사회 조직, 공식 조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공식 조직이 있는 거지. 비공식 조직은 이거 정리 잘 해야 됩니다. 공식 조직의 구성원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공통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형성됐어요. 네. 그래서 이 비공식 조직은 어디에 속해? 그렇지, 자발적 결사체에 속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지. 그 다음에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자발적 결사체에 속하는 거 뭐 있었다고 했지? 친목집단. 네, 친목집단 있어요. 그 다음에 네, 시민단체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익 집단도 있어요. 네. 여러분, 이때 이익은 진짜 이익이야. 진짜 특수이익. 특수이익이고요. 그리고요, 얘네 친목집단, 시민단체, 이익집단까지 모두 해서 어디 속하겠어? 이익사회에 속하겠지.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든 거니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요, 자발적 결사체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회사 보고 자발적 결사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활동하게 되고요. 친목집단은 1차 집단의 성격이 강해. 그러한 자발적 결사체도 있고요. 이 이익집단이나 이런 것처럼 2차 집단의 성격이 강한 그러한 자발적 결사체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내용 정리를 쫙